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뭐 그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 뭐 방문과외 할 때 팀 수업으로 역사 논술 할 때 만든 창의력 객관식 문제 이제 해설하겠습니다. 송림동하고 뭐 리치하고 송림동까지 가서 했었는데, 자 1번 단군은 박달나무 단에다 군왕인데요. 이게 이 박달나무가 신단수예요. 그래서 신단수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되게 큰 나무를 통해서 제사장이고, 왕검은 칼이니까 이건 정치적인 짱. 그래서 종교와 정치의 일치, 재정일치, 제사장.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의 모습이 당구방법에는 당인데, 원래 이제 조선이었는데 이게 후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이걸 고조선이라고 부르자 해서 고자가 붙은 거죠. 건국 원리는 나라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원리. 그때 제세와 세상을 이롭게 화합하면서 이롭게 한다 하는 거하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거 있죠. 세상을 가지런하고 화합으로서 한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 됐어요. 출처 지원이는 이제 지원이라는 학생이 만들었죠.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정답이 쭈루루 읽어보면 홍의장국, 홍상점, 홍길동전, 홍익인간, 홍당무인데, 홍당무는 아니겠죠? 건국 원리니까. 이렇게 하라는 의미의 무엇이 있나, 의미 있는 단어, 홍당무. 근데 다 홍자 돌림이니까 홍자 돌림으로 같은 글자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홍의장구는 그 약이죠. 홍삼정도 약이고, 홍삼으로 된, 이걸 어린이용이고, 이걸 어른용일지도 모르는데, 이때 이걸 먹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학생이. 그러니까 이걸 썼는데, 홍길동전은 책 읽은 거 쓴 것 같고, 그쵸? 홍당무는 먹는 거, 먹을 거, 그쵸? 이거 쓴 거 자체가 눈높이가 몇 학년쯤 됐을까요? 라는 게 보이죠? 객관식에서. 답은 홍익인간일 테고요. 자, 가문의 내력, 가문이 지낼래 그 역사, 가문의 역사를 적어두는 것으로 아들만 적었대요. 그러다가 현대 들어서는 딸들도 적어주기도 하고 하는 책이죠. 책. 족발은 아니겠죠. 그럼 족자 돌림이네요. 그죠? 떡보는 아닐 거고, 떡보야로. 아닌 거에서 이 보자 힌트에서 보고. 그래서 족보인데, 족구는, 공으로 하는 거고, 조격은 발 씻는 거고, 족발도 발이고, 발이네요. 족보는 이게 책보, 책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답이 족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풀 때 여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라. 그래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라. 이렇게 돼서 요거 찾아서 풀면 잘 푸는 거고, 그냥 책이다. 책이 보라는 거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족보.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근데 요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요것도 아니고, 족구도 아니고, 떡보도 아니기 때문에 답이 이거다. 이렇게 골라도 된다고 그랬죠. 자, 조선시대의 전문적으로 일하는 직업으로 하급 장교예요. 하급 장교, 향리, 고향의 향리. 그래서 이방, 중방, 그래서 육방관속이라고 그러는데, 조도 2호 예병 현공이 있고, 2호 예병 현공이 있어요. 예병 현공. 그 육방관속이 있는데, 그죠? 이방은 관리를 맡았고요. 호방은 지포자니까 지포. 몇 호. 그러니까 세금을 걷었고, 돈이요. 세금을 걷었고, 예방은 예식을 하고, 뭐 대관식이나 사신 맺고 이렇게. 병방은 병사, 형방은 형벌, 공방은 공사를 했죠. 공사 다리 놓고 공을 짓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 문교부, 교육부, 농림수산부 뭐 이런 부서입니다. 이 부서. 그죠? 자, 이런 신분계급은 뭐냐? 그럼 중화민족은 중국을 얘기하고, 아니고, 중위는 중간계급. 중간지대는 아니고 땅이니까, 지대는 땅이니까. 중딩도 아니죠. 중류층은 현재 상류, 중류, 하류 해가지고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얘기하죠. 신분제도는 아니고, 그죠? 이거는 뭐
신문 계급이라면 고등학교 돼서 이제 갈등론이라고 해가지고 계급 구조로 배우는 거고, 계급이란 단어는 이렇게 중류하류에서 이렇게 그 흐름으로 나눴을 때는 기능론으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룹을 나눈 거죠. 이거는 이동이 가능하고, 이건 이동이 거의 안 되고,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중간이겠죠. 답이 중인입니다, 중인.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간지대는 아닐 테고, 중등도 아닐 테고, 그쵸? 조선시대니까 중류층? 중화민족도 아닐 테고,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답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풀어주냐면, 객관식 푸는 거에 대해서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객관식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내가 해봐야, 그러니까, 이해하고 찾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고조선의 도읍지죠. 이제 아기별은 아니죠. 그럼 아사달은 세모고, 아이쿠도 당연히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아싸봉도 아니니까, 아사달 맞구나.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죠. 자, 이건 뭘 가르쳐 드린 거냐면, 이렇게 아니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서 이 뒤가 전체가 아니면 이 세모가 맞구나. 이렇게 확장 지셔도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객관식을 풀으실 때 학생들을 보시면 전부 다,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 X 이거만 치시는데, 세모도 활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또 보고, 세 번째 이거 맞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대요. 고구려 지역에. 발해는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세웠죠. 어느 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했나? 그걸 외워야 돼. 힘들어. 하지 말고 거만족, 거만한? 그럼 거만은? 계란족, 계란은 아니야. 거봉도, 포도 같은데. 계란 먹을 거니까. 포도. 거지도 아니야. 그래서 거란족이구나. 거란족. 거란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거란족, 고란족 이렇게 내면 헷갈리겠죠? 그죠? 다 거자 동집으로 거나 개자 동집으로 했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으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내지 말라는 거죠. 풀다 보면 힌트가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객관식 풀이를 보고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고르는 거거든요. 객관식은 링컨의 노비 해방령, 노비 해방, 노비가 해방되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노비 안건법, 노비 안건법 법인데 노비 해방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죠. 노비를 줄이려고 한 왕이에요. 성종, 학교종은 아니죠. 엠빌레 종도 아니죠. 김본자도 아니고 소조도 아니고 그죠? 좀 성종이네요. 이렇게 됐을 때 종자하고 조자, 그래서 종자고 세종 이렇게 쓰죠. 조자와 세종, 종자와 조자가 왜 이때는 이거 쓰고 왜 이때는 이거 쓰지? 라는 게 지식일에 가보면 답이 나오죠. 궁금증을 가지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객관식을 다 풀고 이렇게 추가로 뭔가 궁금해하면서 궁금증을 가져야 객관식 공부를 제대로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이제 역사 논술을 찍을 때 논해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익점이 몰래 들여온 옷감재료예요. 옷감재료가 되는 것은 옷으로 만들어야 돼요. 옷. 국화로 옷 만드나, 목화로 옷 만드나, 목판으로 만드나, 판은 아니고, 녹차로도 아니고, 커피로도 아니죠. 이거 차 종류로 쭉 썼네, 녹차, 커피. 근데 국화는 아니고, 요 국화가 화자를 일부러 썼나 보다. 이게 답이라, 목화씨죠, 목화씨. 옷감. 자, 이렇게, 이게 정답인데, 그죠? 요 화자 말고, 화자는 여기서 닮아갔는데, 목자는 여기도 이렇게 닮은 게 있구나. 그죠? 이렇게 정답 위의 것의 이유를 찾아보면, 왜 이렇게 이외의 것의 이유를 찾아보면, 전부 다, 정답을 또 한 번 정도, 이외의 것, 이유를 찾아보면 공부가 또 많이 됩니다. 또, 객관식 공부할 때 좋은 방법이에요. 한글 또는 한글을 어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낮춰 부를 때. 훈민정음을 만든 훈민정음,
백성민자, 후는 가르치는 발을정 소리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훈민정음. 맞는 사람은 두종, 세종이네요. 순덕이, 세발낙지, 세시봉, 세자로 쓴 거죠. 근데 이 세시봉을 보니까 이 당시에 기타 치는 그 세시봉이라는 그룹, 옛날에 그 유명했다가 한 가수들이 컴백해서 활동했던 게 떠오르네요. 그쵸? 세종이니까 이걸 한 개를 줄여서 두종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이렇게 냈습니다. 객관식으로. 채무선이 화통도감,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통도감에서 채무선이, 도감에서 개발한 것은 화자 들어가는 거 해보자. 화통도감. 도감이라는 건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관청. 그죠? 화자네. 화덕. 이건 알겠죠? 화덕은. 불 때는 거니까 쥐포도 아니고. 포자가 이상하게 들어가네. 육포는, 고기인데, 말린 고기니까 이것도 아니죠. 제일교포. 그럼 포자가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화자가 들어갔으니까, 화포구나. 이렇게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아닌 거에서 힌트를 찾아서. 고려를 건국한 왕은, 저는 공부 안 했어요. 초등학생, 저 왕건 알죠, 당연히. 근데, 몰라요. 그러면, 왕자?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자는 아니네요. 왕눈이도 아니고, 왕서방도 아니고, 왕조? 왕건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죠? 건국한 왕이라 왕건? 이렇게 했는데, 왕건이야. 이렇게 해서 진짜 이거를 썼어. 그럼 대박인데. 잘못 생각해도 이유를 가지고 이걸 썼어. 그러면 대박이에요. 이걸 고쳐줄 수 있는데. 멋진 학생인데. 무슨 말 하는 거냐면, A 때문에 이 B가 답이에요. 이런 이유를, 객관식 풀 때 꼭 이유를 연결해서 이렇게 체크해서 생각해 봐야 돼, 이유를. 이 이유가 잘못됐을 때 이 이유를 잘못된 거를 고치는 개선점을 꼭 쓰셔야 돼요. 고치는 개선점을 자기가 써야 돼요. 고치는 개선점을 쓰고, 고칠 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른 이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맞은 거 고른 이유는 해설지에 잘 나오는데, 자기가 틀린 거 고른 이유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걸 꼭 써주셔야, 그래야 고칠 수가 있어요. 개선하고. 그래야 능력이 늘어나요. 자, 서양, 동양. 우리나라는 동양이죠. 이제 서양. 그 태평양, 동쪽. 인도양, 동양, 서양은 어떻게 나누죠? 이 서양, 동양. 이렇게 되네요. 인도 옆에는 인도양이고, 그죠? 대서양은 서양 외쪽이고, 그죠? 태평양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법적으로 이건 동쪽, 동경, 이쪽은 서경 이렇게 되는데, 동서남북, 그죠? 그렇게 해서 서양보다 150년 앞선 금속 활자, 청주 흥덕사에서 만든 거 뭘까? 만든 것은 금속 활자다. 이 자자, 이거 갑인자, 무슨 자, 이게 갑인자, 무슨 자, 고딕체는 글자체고요. 정감도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런 다음에, 갑인자 똑같으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네. 근데 갑인자 말고 다른 것도 써도 되는데, 이거 글자체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외우셨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거하고, 갑을, 경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요. 이거 이렇게 짝 지워져요. 갑, 자, 이렇게. 자축이니까, 을축. 이렇게 순서대로 짝을 지워줘요. 그럼 연도가 발생을 해요, 연도가. 연도.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첫 번째 거랑 이거랑. 또 두 번째 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랑은 이거랑. 이렇게 해서 쭈루룩 가요. 그래서 10간하고 12지를 해서 120개가 되는데, 갑자는 있는데 자갑년이 없어요. 그래서 2로 나눠서 60갑자. 60이 되면 회갑잔치를 하고 그래요. 그때 그 연도예요. 갑인년하고 갑하고 인. 자축 인묘할 때 인. 갑을 병정 무기 이렇게. 그래서 이 연도에 나온 글자체를 갑인자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금속활자는 직지심경, 직지심체 요소를 직지심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지라고 간단하기도 하고, 직지. 그런데 그러면 이 금속활자가 150년이나 앞섰는데 왜 이거보다 150년 후에 나온 쿠텐베르크의 활자, 금속활자를 더 쳐주냐. 이거로 성경을 인쇄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서양이 막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일반인이 보지 못하다가, 필사만 하고 몇 명만 보다가, 인쇄를 대량으로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서 서양사의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게 했거든요. 인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직지심체를 요조를 본 사람보다 성경을 본 사람이 훨씬 많아서 문화사 쪽으로도 어쨌든 쿠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조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역사의 분기점에서 인류사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으니까. 자, 고대 한국사에서, 옛날의 한국사에서 삼국의 항쟁 중, 그죠? 이곳을 차지한 나라가 전성기를 누렸다. 이거 이제 역사 배우면 무조건 배우는 것이죠. 그죠? 한 나라는 아니고 이곳을 차지해야겠네요. 탐나국은 제주도거든요. 탐나라, 우상국은 독도예요. 탐나국은 제주도, 우상국은 독도. 그죠? 아, 울릉도고, 울릉도 옆에 또 독도도 있고, 울릉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섬은 아니겠죠. 섬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 나라 아니고 한강. 한수역, 한강유역. 근데 한수, 한강, 뭐, 이름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때도 한강이라고 불렀을라나요? 그쵸? 잠깐만요. 자, 다시. 몽고의 침입에서 몽고가 쳐들어왔죠. 징기스칸이 만든 부처님의 힘으로, 부처님이 힘을 빌어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관련된 걸 만들었죠. 그래서 해인사의 장경판, 장경판전은 집이고요. 그럼 판이고. 그럼 장경이면 대장경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찾았으면 팔만대장경. 해인사 이렇게 장경판이 있으면 여기에 다 꽂아놨어요. 차고.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게 집이고,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렇게 담이 이렇게 쪼르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게 총 몇 개라고 개수가 있던 기억으로 나는데 8만대장경이 몇 개일까요? 총 개수가 여기 써있던 걸로 나와요. 옛날에 사법시험에 한번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틀리라고. 근데 몇 명이 또 빠졌다고 그러고. 8만대장경 총 몇 개일까요? 팔방미인은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 팔랑개비는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아니고, 경주 불국사. 그래서 불국사는 아니죠. 해인사, 경주 불국사. 경주에 있는 게 아니죠. 해인사는. 경주, 해인사. 산에 있어야 되는데. 석보상절은 책입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 이것도 석보상절을 알아요? 엄청 똑똑하네. 석보상절을 알면. 어마무시네. 자, 다음 거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게 별초, 이게 신의군. 그 군대가 좌군, 우군, 이게 중앙군인가? 그러면 이게 좌별, 우별하고 신의군.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그러면 그게 승려군대라고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잊어버렸네. 어쨌든 몽고에 대항하면서, 몽고에서 대항했어요. 이 삼별초가. 몽고에 항복했는데, 이 무신정권의 이 삼별초 군대들은, 항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렇게 이제 몽고가 쳐들어오니까 도망왔잖아요. 천도를 했잖아요, 수도를. 그러다가 여기 강화도에서 이제 강화를 외지니까 진도로 옮기고, 진도에서 싸우다가 자꾸 밀리니까 이제 제주도 옮기고. 그래서 제주도 항목유적지, 진도 항목유적지, 강화도 항목유적지 세 군데를 다 가봤는데 다 있습니다. 근데 삼치, 물고기, 칸초, 과자, 배고픈나, 송림초, 본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되죠. 삼별초, 이게 삼별초입니다. 3개. 좌별초, 우별초 해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렇게 삼별초. 잡초는 아니겠죠. 초자 돌림을 했네. 설마 이렇게 초자가 다 있는데 요거만 없으니까, 이렇게 삼치 이렇게 뽑는 건 아니겠죠.
자, 우리나라의 사대문의 이름, 사대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서, 남, 뭐, 나중에 방위에 대해서 찍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방위에 관련된 거 다 할 텐데,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유교로 했을 때, 이건 이거는 의, 이거는 예, 지, 이걸 사덕이라고 하고, 네 가지 덕이라고 해요. 덕.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 여기는 신, 인이 예지신, 이건 오상이라고 하고, 요 네 개 바깥에 있는 거는 사덕, 가운데까지 오상.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인을 숭상한다. 인이 흥해라. 흥, 인, 지, 문. 동대문. 이거는 숭례, 예를 숭상해라. 숭례문. 이건 돈의문. 의를 깨달아라. 돈의문. 청와대 뒤에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숙청문. 맑을 속에 숙청문이라고 합니다. 청지. 그래서 돈의문이죠. 돈인인데 둔이라고 쓰니까 숭례죠. 이거 글자 틀리게 했네요. 아이고, 무서워라. 홍인지문, 흥인인데 흥. 글씨가 틀렸어요. 숙청문. 이게 왜 왔네. 소문이 틀리고. 이거 글자를 틀렸어요. 이거 오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최대한 맞는 거 뽑아야죠. 시험 문제는 맞았다고 가정하고 푸셔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나중에 의의를 제기하지 말고, 최대한 맞는 거 골라놓으시는 거예요. 최대한 맞는 거. 자,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단군 옹검? 단군 왕검? 단군 왕겸? 단군 쌍겸? 단군 왕검. 이렇게 힘드네요. 이거를 빠르게 읽고, 빠르게 판단하는 게, 속도가 문제예요. 객관식을 풀 때. 속도를 빠르게 해서 쉬운 문제든 아니면 이게 간단한 것이든 속도를 빠르게 해서 뭔가 남겨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배울 걸. 근데 이거 쉽다고 엉터리라고 무시하지 말고 빠른 속도로 이 독해력의 속도, 판단력의 속도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풀어야 발전합니다. 쉽다고 쉽네. 쉬우니까 빨리 풀어야죠. 쉬운 걸 빨리 풀어라. 쉬운 건 빨리 풀어라. 정확하게. 신라의 신문제도 이름은 골동품은 아니고 물건이니까 골품제, 골프채도 아니고 신품제, 거품도 아닐 테고 신품이나 골품이겠네요. 그죠? 근데 골골골. 그래 골품제로 뽑자. 이렇게 하셨으면 잘 뽑았습니다. 뼈골자입니다. 뼈, 신문. 신체의 뼈에도 품격, 등급이 있다. 라는 데도 골품제. 신품제라는 건 안 들어봤습니다. 단군신화에서 웅녀, 곰이, 그냥 곰이지. 웅녀인데가 먹어서 사람이 됐다. 웅녀는 곰이 아니라 웅녀다. 먹어서 사람이 된 것을 모두 몰라라. 파김치, 인삼즙, 마늘하고 쑥이라고 알려졌는데 달래라고도 하기도 하고 조금씩 달라요. 더 많이 공부하면. 근데 미역국은 아니고 외워야 되네요. 이거는. 그쵸? 우와, 힌트가 없어서 이거는 암기식이네요. 객관식에서 암기를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이 자료만 봐가지고 주관식하고 똑같아요. 주관식처럼 암기가 되어야 돼요. 근데 써 있으니까 골라내기가 쉽죠. 완전히 암기가 안 돼도 곤란해. 근데 암기를 해봤던 기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식도 그냥 풀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별무반을 이끌고 별무반 함경도 함경도에 여진족이 있었어요. 여진족을 물리친 사람은 유인원은 원숭이고 일진짱도 아니고, 그죠? 여진족이 있었을 때니까 내 친구도 아니고 누룽하치나 윤관 둘 중에 하나인데, 함경도 여진족 이름 같죠. 누룽하치는 한국 사람은 윤관 이름이니까 윤관.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별도의 무술을 하는 특수부대. 별무만이 아니라 별무반.
별무반을 이끌고 함경도 북쪽 끝에 저쪽 우리나라 끝에서 여진족을 물리쳤다. 그죠? 유교에서 일생에서 중요한 네 가지를 이 아는 것은 관례, 성년이라는 건 관례라고 합니다. 결혼식은 혼례고 제사를 지는 건 제례. 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상갓집 간다고 그러죠. 이거 혼인식 한다고 하고, 이건 제사 지낸다고 하고, 이거는 20살이 되는 관례를 하는데, 감사 표시와 사례는 뭐 돈 주고 감사 인사하는 거죠. 이게 답이네. 그래서 요거를 관홍상제라고 하는데, 관홍상제. 이걸 모르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왜 풀 수 있냐? 이거 보세요. 일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감사 표시는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년은 딱 한 번 되고, 혼례도 딱 한 번이나 두 번, 한 번 하고, 제사는 죽으면 중요하다고 지내고, 사람이 죽을 때 상갓집에서 딱 한 번 중요하다. 근데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조그마한 감사, 고맙습니다 인사하는데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원상제를 외우지 않았더라도 맞출 수가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족벌, 문벌, 재벌, 양반, 천민. 죄송합니다. 천민, 양천제죠. 양인천인. 더 어렵네요, 이거는. 알아야 돼. 문벌귀족 있었고, 족벌도 가족제인데, 이 재벌은 돈이에요, 돈. 돈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돈. 근데 이건 현대에 와서 생긴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역사 공부를 많이 했어야 아는 거예요.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족벌로 쓰기도 쉽고, 문벌도 이해 안 할 수도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 있어요. 공부해야만 공부하고 이해해야만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뭐 객관식 찍는 거 하더라도 그러면 뭐 보면 되죠. 설명을.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의 신분을 되찾아주는 것은 아까 노비에 풀어본 적이 있는데 아까 노비 안정은 아니고 안검법이었어. 맞아. 이렇게 해서 이걸 해줘야 돼. 노비 안정법은 없고 경국대건 조선의 법률이에요. 원래 조선이 경국대전 있기 전에는 명나라 법률, 명나라의 대명나라의 법률을 해서 대명률을 갖다가 쓰고 뭐 그랬어요. 추노법은 이게 이때 추노라는 그 노비 쫓는 그 영화 드라마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그때 만든 거예요. 자, 추노 아니고 경국대전도 아니고 신분자를 노비가 억울하다는 걸 찾아내는 노비 안검법. 아프리카 법도 아니죠. 자, 사대주의에서 김부식, 사대주의, 식, 삼국, 사기. 이렇게, 시입니다. 사대주의, 김부식, 삼국, 사기. 근데 그러면 자주적인 거는 자주. 그냥 일연 스님은 연 동그라미죠. 그러니까는 일연 스님은 삼국은 똑같아요. 유사를 쓰셨습니다. 삼국 유사. 삼국 사기는 김부식, 삼국 유사는 동그라미는 일연. 이렇게. 다르게 일연이 작성한 자주적 역사는 삼국지 그거 아니고, 삼국무사도 아니고, 삼국서도 아니고, 삼국유사입니다. 일단. 전해려오는 이야기 삼국에. 그래서 삼국지, 만화영화나 이런 거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네. 뭐 이렇게 삼국지는 아닐 때도 삼국무사는 안 돼. 삼국서나 삼국기로 쓸 가능성도 많잖아요. 이거는 뭐 잘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 유교의 기본 원리로 지켜야 할 기본 법칙은 뭘까요? 기본 법칙 이렇게 됐어요. 보통 삼장오류는 없죠. 삼장법사 오류랑 합친 거네. 세속오계 원광법사가 준 거죠. 일반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5가지 계율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지켜야 하는 5가지 계율. 상감기법은 이 청자에다가 이렇게 먼저 만들어서 이걸 파요. 파서 거기다 다른 흙을 채워넣는 게 상감기법입니다. 그래서 무늬를 만드는. 상감마마는 임금님을 상감마마. 그래서 삼강오륜입니다. 삼강오륜은 세 가지 큰 목차,
세 가지 강령, 세 가지 원칙과 5개의 바퀴라는 오륜. 인간을 움직이는 5개의 바퀴라는 이렇게. 이렇게 셋, 넷, 다섯. 삼강오륜과 세소공예는, 삼강오륜은 제가 이제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삼강오륜과 세소공예, 따로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찍었으면 다음에 찍을게요. 자, 그러면 답은 뭐였죠? 삼강오륜입니다.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는 정남이라고 합니다. 정남. 건물의 정자에다가 산의 남. 그죠? 산의 남은, 그죠? 밭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정남. 가을병정 할 때, 장정 할 때, 이렇게 정자 씁니다. 장정. 차고 다니는 것. 그러니까 서민이 차고 다니는 것.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 호로병은 술병이고, 호떡 아니고, 호구 바보 아니면 얼굴에다 보호하는 거 호구. 마패는 암행어사나 아니면 관리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고, 그다음 호패입니다. 호구.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마패도요, 이렇게 해서 암행어사 여기 말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면 굉장히 큰 거고, 1개부터 5개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역참제도라고 여기에 가서 말 빌릴 수 있는 신분증이에요. 말 빌릴 수 있는. 자, 해상세력으로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 있을까요? 왕뚜껑, 아이고, 라면 먹고 싶었답니다. 왕관두, 아이고, 왕서방, 고려를 건국한 사람, 아까 나왔죠, 건국하다. 왕서방 아니고, 왕창도 아니고. 거북선을 만들게 한 임진왜란의 수군대장은, 그죠? 닌자 거북이는 아니고, 거몽도 아니고, 인순이 가수죠. 아니고, 순덕이도 아니고, 이순신. 쉽게 만들었네요. 자, 출제를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문제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객관식의 원리를 좀 터득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보라고 한 거고요. 원칙은 역사에 도움이 될 것, 누구나 쉽게 맞출 것, 선택지에 이유가 있을 것, 틀린 선택지요, 엉뚱한 선택지도 재미가 있을 것, 비교육적이지 않을 것, 이런 원칙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8번부터 이어서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